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지난 3월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하철 폭행녀 사건 혹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이 사건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먼저 그게 어떤 사건인지 해당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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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쳤어? 야 쌍판이야. 피나는 거 봐. 야 나라고. 피나는 거 봐. 나 경찰 떼기 있으니까 나라. 당시에 저도 기억납니다만 저때 사회적으로 반향이 컸던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조광현 기자님 저 때 당시 이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3월 16일 밤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네. 서울 가양역 방향 가던 9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20대 한 여성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어머. 전치 2주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당시 남성에게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당시 여성이요. 네. 이 전동차 바닥에 먼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단초를 제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남성이 여성을 제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겠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핸드폰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아하. 이때 이제 승객 중 한 사람이 해당 모습을 촬영해서 네. 인터넷에서 영상 공개했고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성분은 이 경찰 조사에서 네. 쌍방 폭행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경찰은 이 남성분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3월에 밤 9시 10시가 다 되는 시간이에요. 지하철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 한 잔 드시고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 모서리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원배 팀장님 폭행 피해를 당하신 분이 더 계셨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경에 또 지하철 1호선입니다. 1호선에서 승객과 다투면서 당시에도 물을 붓기도 하고 가방과 손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접수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병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확정 판결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병합 처리해서 처벌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렇습니다. 위험한 물건, 그 휴대폰이 그렇게 했잖아요. 위험한 물건이고 또 상해를 가갖고 합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하. 합의도 안 됐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해서 검찰에서는 이제 2년을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분이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랬다고 한다면 네. 재판부에서도 좀 선처보다는 조금 강하게 네. 처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도 아까 익산의 부시장하고 친한가요? 나 경찰 빼겠다! 라고 소리쳤잖아요, 아까. 그런데 이 여성이 변론을 또 하는 과정에서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다라고 해요. 지난 5월 25일 두 번째 공판 과정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해당 영상은 이 여성은 본인이 집단 따돌림, 이제 이른바 우리가 왕따라고 하는 정신증 집단 따돌림 피해자라는 식으로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정도 그런 일을 당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거고 대학도 그런 문제로 있어서 자퇴를 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이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네. 정신과 진단 받아보지 못한 걸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변호인 측이 공소 사실 모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면 시청자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당시에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1심 재판이 있었는데 1심 선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재판부는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재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는데요. 실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엄벌에 처했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네. 재판부에서 일단 피해자가 2명이고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침 뱉는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재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나아가서는 다른 승객들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이 여성의 또 이 판사님들 앞에 가면 또 한없이 뭐 약한 척도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든지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은 그래 실수라고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실수라고 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난해 10월에 지하철에서 똑같은 장소에 지하철이란 공간이에요.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 붓거나 가방 때리고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지하철 타면 이런 일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건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같이 병합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영상이 대중들한테 공개되면서 또 여성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컸고요. 여성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저는 이번에 사실 판결 보고 좀 놀랐어요. 왜요? 사실 이 정도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네. 이 여성이 법정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변명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왜 판사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럽니까?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해야지. 어허.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되지 않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당 여성분이 앞서 지하철 폭행녀라는 그 영상 찍힐 때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 사회에 다시 복귀했을 때 일절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뭔가 주체를 못했다고 판사님 앞에서 이유를 댔으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정말로 개과천선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이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